재혼실격 6회입니다. 최양은 바쁜 시간이 얼추 지났는지 다시 우리가 있는 룸으로 들어왔다. 매영은 그녀를 바짝 옆에 당겨 앉히더니 최양아, 바빠서 힘들었지? 한잔 해라. 매영은 그녀에게 소주를 따라주더니 이번에는 회를 싸서 직접 먹여주었다. 정도는 바라보기가 영 민망하고 어색했다. 최양은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매영의 친절을 즐기는 눈치였다. 하긴 매영처럼 미끈하게 잘난 남자가 횟집 서비스하는 여자를 좋아해 주니 최양으로선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매영에게 들은 바로는 최양의 남편 직업은 트럭 운전사라고 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양의 남편은 도박을 하느라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질 않아 최양은 신혼 때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트럭 운전사들의 거친 행동에 질린 여자가 매형같이 외모 준수하고 거기다 지적 능력까지 겸비한 인텔리가 친절을 베푸니 꿈엔 늘 거부할 리가 없었다. 정도가 보기에 최양은 이곳에서 다른 서비스하는 여자들에게 매형의 관심에 오히려 우월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횟집을 나와 매형에게 물었다. 매형 좋아. 남자들이 마누라 외에 외도하는 마음도 알고 다 알겠는데 그런데 왜 하필 식당 아줌마요? 왜? 식당 아줌마가 어때서? 매형은 이미 취해서 몸을 비틀거렸다. 그래도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런데 정도는 거기까지 말하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아 그만두었다. 처남이 뭘 모르는가 본데 잘난 여자 잘난 척하는 거 마누라 하나면 됐네. 여자가 잘나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나 좋아해주고 예쁘다고 왕 대접해주는 여자가 최고야. 만약 누나가 알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누나는 그래도 한때 대학 강단에 섰었는데요. 명색이 교수인데 남편이 식당 아줌마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면 그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정 여자를 만나려면 좀 그럴싸한 여자를 만나라고요. 안 그러면 확 말해버릴 테니까. 정도는 매형하는 꼴이 꼴불견이어서 도저히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 알았네. 우리 이혼시키려면 뭐. 누나가 알면 우린 당장 이혼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 처남만 입 다물고 있으면 만사가 두루두루 편안하다네. 그냥 외로움을 잠깐 여자랑 푸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냥 저 여자와는 사랑 그런 거 아니고 글쎄 한마디로 말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그냥 아무것도 아닐세. 스쳐 지나가는 여자라고 알겠나? 여자는 자고로 머무는 여자가 있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있는 거 자네 같은 고리타분한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 암만 이해하기 어렵고 말고. 아니 매영 정말 왜 그래요. 섹스까지 하는 사이라면서요. 정도가 넘겨 짚었으나 매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하지 않았다. 눈치로 알고 있었지만 섹스까지 한다는 사실을 매영이 부정하지 않자 정도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난 처남하고 얘기하면 한 5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고려시대로 돌아간 것 같으니 참 그저 스포츠 한 게임 한다고 생각하면 될세. 아니 섹스가 스포츠라고요? 그래 그저 땀 흘리며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아주 단순하게. 매영의 정신세계가 이해가 가지 않아 정도는 그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요즘은 서로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 자네 같은 골동품 냄새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말이야. 한마디로 섹스 파트너일 뿐이지. 매영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도로서는 정도가 지나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섹스 파트너를 두고 사는 세상이라니 언제 한국이 이렇게 타락했나 싶어 정도는 얼굴이 불쾌해졌다. 매영은 오늘따라 다른 날보다 술을 급하게 많이 마셨다. 취한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려니 그저 답답했다. 취중 진담이라고 하지 않던가. 매영은 전혀 없이 거친 말을 거르지 않고 마구 쏟아냈다. 꼭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을 위해 만나는 거지. 각자 가정이 있으니 서로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이런 관계가 오히려 아주 건강한 관계지. 처남은 섹스가 건강에 좋은 건 알고나 있나 모르겠네. 어불성설이었다. 건강을 위해 불륜하다니 그건 또 무슨 궤변인가. 얘기 중에 매영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정도는 매영이 한심했다. 같은 남자지만 연구원 체면에 그렇게 한심하게 논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더군다나 누나가 알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었다. 그러면 누나는 사회적으로 이혼녀가 되는 것이다. 조카들은 또 어떤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었다. 정도는 속은 타지만 누나를 생각해서 참아야 했다. 매형을 기다리며 혼자 앉아서 있자니 몇 년 전 일이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정도는 요즘 소영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나 할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최양이 들어왔다. 최양의 얼굴엔 무슨 비밀이라도 아는 사람처럼 웃음기가 가득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정도는 좋은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몰라 엉뚱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호호. 그녀는 아무래도 매영한테 무슨 말인가 들은 것 같았다. 연애하는 사람 같다고 말하지 않던가.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무리 연애 몇 번 했다고 얼굴이 환해질 리가 있겠는가. 매영은 입도 싸다. 매영은 다 좋은데 여자 문제하고 입이 싼 게 문제였다. 매영의 그 점이 딱 질색이었다. 최양이 정도를 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매영이 도착했다. 최양은 이제 내가 매영과 최양 사이를 눈감아주자 매영의 여자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매영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공식화해버렸다. 그 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 정도만 속이 타들어갔다. 매영은 용케도 누나한테 걸리지도 않고 잘도 피해갔다. 누나는 매영을 완전 믿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바람 피워도 매영만큼은 바람하고 멀다고 자신했었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를 가져다 줘도 그걸 할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만만했었다. 누나의 그 자신만만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누나에게 미주알 고주알 정신 차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정도 자신도 소영을 만나고 나니 남자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처남 얼굴이 아주 환해졌구만. 그 여자랑 잘 되나 봐. 매영 역시 최양과 똑같은 말을 했다. 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그녀와 잘 되는지 매영은 내 얼굴만 보고도 어떻게 알아요? 난 후각이 발달한 사람 아닌가. 난 얼굴만 본 게 아니라 분위기와 냄새까지 맡거든. 냄새요? 섹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향이 달라. 아이고 참, 매영은 맨날 어디서 그런 궤변만 늘어놔요. 정도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뒤로하며 웃었다. 처남, 나 이거 궤변 아니야. 우리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있는데. 아니다. 매영은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잘못 말을 꺼냈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뭔데요?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말을 끊어버리네. 극비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 거면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말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비밀을 꼭 듣고야 말게 되는 심리 몰라요? 정도는 매영이 극비라고 하자 갑자기 솔깃해졌다. 그렇긴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요. 매영은 의자에서 엉덩이를 테이블 쪽으로 바짝 가까이 하면서 정도에게 손가락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나이 들면 왜 사람에게서 노인네 냄새가 난다는 건 알지? 그거야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고령의 냄새잖아요. 그래,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피부 유익균이 감소하고 반대로 유해균이 증가하지. 또한 피부 산성화, 지질 성분 변화 등등으로 노넨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아무래도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기력이 떨어짐에 따라 활동량 감소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처남은 역시 얘기가 되는군. 남녀 문제는 아주 고리타분하지만 그것만 아니면 처남하고 대화하는 게 아주 재밌거든. 난 처남의 이런 자세가 좋아.
리액션이 좋으니 사람이 말할 맛이 난다고나 할까? 자, 천안 말대로 나이 들면 그런 원인으로 노넨알데하이드를 잘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도 자동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연구 중이겠군요. 그렇지. 이미 노넨알데하이드 억제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어. 예를 들어 충분한 물을 섭취하라. 기름진 음식보다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라.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라. 목욕을 자주 하라. 노인들의 방은 자주 환기하라. 주에 한두 번은 반신욕을 해서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라. 햇살 아래 가서 산책하라. 등등 말이야. 정도는 매형의 말을 잘랐다. 매형, 그거야 이미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매형이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비밀, 그 비밀을 말하라고요. 연설이 길면 나이 들어서 이제 집중력 떨어져요. 매형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알았어. 자네도 하긴 벌써 60대지. 암만 집중력 떨어질 때고 말고. 그렇지만 말이야. 일단 이론을 이해해야만 비밀을 이해하기 때문이야. 비유하자면 남녀간 관계를 할 때도 충분한 애무를 하고 몸과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제대로 된 섹스가 된다는 건 알지? 정도는 알았다는 듯 귀찮은 표정으로 성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남, 그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지. 그게 뭐죠? 한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최양이 들어왔다. 아니, 아직 술도 한 잔 안 드시고 뭐 하셨어요? 매형은 옆에 앉은 최양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물주물하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애인이 바쁜데 술 맛이 나나? 당신 기다렸지. 아이, 그 말을 믿으라고요? 보아하니 두 분이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셋은 가볍게 농하며 웃고 있는데 단체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최양은 다시 바쁜 걸음으로 나갔다. 최양이 나가자 정도는 다시 예의 그 궁금함을 재촉했다. 빨리 아까 그 비밀이나 말해봐요. 자네는 그런 쪽에 영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도는 괜히 민망해 얼굴을 붉혔다. 우리가 조사하다가 의아한 게 뭐냐면 나이 들어도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인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거야 그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특별히 원활한 거겠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은 평생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만 했다는 거야. 정말요? 그래. 대부분의 노인들은 동네 헬스장에 연회원 끊어서 죽을 똥 살똥 땀 빼느라 얼굴이 벌개질 때까지 뛰거나 걷고 아니면 무릎 아프도록 산에 다니며 땀 빼느라 힘겹게 살아간단 말이지. 그거야 하다 보면 몸이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몸이 스스로 운동하게 되는 거겠죠. 죽을 똥 살똥은 처음에 지방을 근육으로 만드는 과정만 힘드는 거겠죠. 그래, 그것도 맞는 이론일세. 처남은 아주 논리적이야. 이래서 내가 처남과 만나면 말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매형은 처남의 대답에서 만족을 얻었는지 호탕하게 크게 웃었다. 말이란 듣는 사람의 리액션이 좋거나 추임새가 그럴싸해야 제맛인데 처남은 사회성은 좀 없지만 나름 이해성도 빨랐고 논리적인 데가 있어 좋았다. 자, 일단 이쯤에서 건배 한번 하자고.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프네. 회 좀 먹고 다시 얘기하자고. 둘은 가볍게 잔을 부딪히고 술잔을 기울였다. 한참을 얘기하느라 둘은 싱싱한 회를 앞에 놓고도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허겁지겁 몇 점을 먹었다. 회가 좀 떠왔을 때보단 윤기와 탄력이 빠져 보였지만 그런대로 쫄깃하고 맛있었다. 자, 아까 내가 하다만 중요한 이야기를 마저 끝낼게.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과 죽을 똥 살똥 운동을 하는 사람과 이론적으로 따지면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누가 좋아야 하는가? 그거야 당연히 운동한 사람이겠죠. 그래, 그런데 조사 결과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들이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 점이 의아하거나 궁금하지? 뭐 원래 세상은 이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 이론은 이론일 뿐 이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여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론과 달랐지. 그럼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 중에 그들만의 어떤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
우리가 조사한 숨쉬기 운동만 한 사람들이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섹스 파트너가 있었다는 거야. 섹스 파트너요? 그래,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0대부터 섹스 파트너를 꾸준히 두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노인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지. 나이가 70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게 좀 믿기 어려운데요? 정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 저남 잘 들어. 섹스는 운동하고는 또 다른 거야. 오르가슴은 성기 말초 신경의 자극만으로는 치명적인 쾌락에 도달하지 못하거든. 말초 신경이 뇌로 올라가 뇌 중추에서 도파민을 생성할 때 쾌락을 만끽하는 거라고. 쾌락이니 오르가슴이니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던 정도는 요즘 소영과의 관계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매형의 말에 강하게 부정할 수가 없었다. 자, 저남 화내지 말고 듣게. 지금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네한테는 예전부터 노인 냄새가 났거든. 그래서 저남은 유정 엄마가 아프니 관계를 못할 테고 또 그 성격에 어디 가서 여자도 안 만나겠구나 눈치로 알고 있었지. 나한테서 벌써 노인 냄새가 나고 있었다니 인정하기 싫은데요? 정도는 불쾌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 자네 확실히 좋아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말이야. 나는 남녀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네. 척이면 척이지. 매형은 거드름을 피우며 잘난 척을 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약을 만들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 부부가 됐든 불륜이 됐든 애인을 두든 남녀는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냄새를 떠나 섹스가 건강에는 얼마나 또 많은 도움을 주는가. 그럼 그 사실을 발표해야지요. 부부들이요. 열심히 섹스하라 이렇게요. 이 사람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지. 부부가 아기 낳고 한 몇 년 지나면 사랑의 감정은 식었는데 억지로 의무 방어전을 한다고 노넨알데하이드 억제제가 얼마나 나오겠어. 몸에서 자연적으로 폭발적이고 치명적인 흥분이 되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오래된 부부 관계에서는 그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흥분이 잘 안 된다는 건 뻔한 이치 아닌가. 사람은 말이야, 원래 태초부터 일부 일처제로 살 수 없는 동물이었어. 일부 일처제는 포유류에서는 특히 드문 일이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게 태어난 거야. 아내나 남편 외의 사람에게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사실은 죄가 아닌 거라고.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지. 에이,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결혼이란 제도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성폭행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성적 흥분이 됐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라 이 말씀이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만의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나 하고 관계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능보다는 이성의 동물이니 참을 줄 알아야지요. 정도는 어이없다는 듯 매형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야. 성적 요구를 느끼는 나이를 20살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하고만 관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야. 저는 솔직히 유정 엄마 외에는 없었어요. 알지. 저남 같은 이상변이 종족은 제외하고 말하자고. 매형은 미안한지 눈을 찡긋했다. 요즘 말이야. 젊은이들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조를 지키다가 결혼하는 사람과 처음 관계하고 그리고 그들이 100세까지 다른 사람하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요즘 세대는 우리 때랑 달라서 그건 불가능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야 결혼하기 전 다 성경험을 한다고 봐야죠. 성이 우리 때랑은 많이 개방되기도 했고요. 둘은 다시 건배했다. 정도는 술이 약함으로 입에만 댔다 내려놓았다. 매형은 술을 마시면 평소 점잖았던 게 없어지고 수다쟁이가 되곤 했다. 처남, 일부 일처제는 인류의 역사인 20만 년 중 겨우 1만 년 전에 시작된 거라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축이나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수렵 생활을 할 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어. 농경 생활에 들어와서 자신이 노력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누구의 자식인지 정확해야 했으므로 일처 일부제가 자리 잡게 된 거라고. 정도는 매형의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고개를 주걱거리며 들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네. 루저 남자들이 자신도 온전히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일처제란 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말도 있어. 그래요? 어쩜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와 유전적 유사도가 99%인 보노보와 침팬지는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하지. 진화적으로 이러한 섹스 형태는 많은 수컷의 정자 중에 가장 우수한 정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종족 본능에서 출발한 거야.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떤 동물은 여러 수컷과 관계를 하고 그중 가장 강한 유전인자를 제외하곤 스스로 죽인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 그건 본능이거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보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보단 능력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이치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지. 정도는 이번에도 긍정의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무튼 정도는 매형을 미워하려다가도 박학다식한 매형의 논리 앞에서는 그저 미워만 할 수 없어 가끔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정도가 받아주자 매형은 신이 난 듯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100세 시대에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오래만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래 살게 되니 거기서 뜻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거야. 요즘은 이제 일부 일처제는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한 배우자와 평생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잖아. 그 대안으로 이혼과 재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야. 물론 사회적 질서로 보면 이혼이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 중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실은 지겨워진 성생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 요즘 내 가정의 한 가정꼴로 이혼한다는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지. 배우자는 달라도 여전히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연속적 또는 순차적 일부 일처제라고 말한다는 걸 어디선가 들었어요. 처남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하자 매형은 자기의 허벅지를 탁 치며 반겼다. 맞네. 사회적으로 일부 일처제의 제도하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고나 할까? 그런데 아무리 성 때문에 이혼하겠어요? 폭력도 있고 서로의 이상도 맞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등등 이유야 다양하겠지요. 아무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말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야. 파트너를 속이면 몰래 연애하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싶으면 이혼하고 재혼하느냐,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걸세. 어떻게 부부 문제를 매형은 오로지 섹스에 갖다 붙여요? 처남은 아직도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군. 부부가 성이 안 맞기 시작하면 상대의 하는 짓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한 사람과 오랜 성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지루해지고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설이 있어. 그런데 이혼한 본인들도 사실 왜 이혼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니까? 만약 성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나는 섹스가 안 맞아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멋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는 성에 관한 한 아직도 금기시하고 있으니까. 성을 금기시하는 건 맞지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너무 익숙해지면 흥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 흥분되게 되어 있지. 그래서 내 남편이나 아내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다만 새로운 예기치 않은 자극에 흥분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하지? 글쎄요, 어느 정도는요. 한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그래서 탤런트나 배우같이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빨리 이혼하는 이유가
익숙해지다 보니 더 이상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아 질려버린 거라고. 아무리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에 익숙해지면 질려버리거든. 그런데 어떤 예술적인 면이나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매력에 빠지면, 다시 말해 형상화되지 않은 것에 매력을 느끼면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지게 돼. 예를 들어 종교나 음악, 예술 말이야.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